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이연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날 오후였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아스팔트 바닥에서는 아지랑이가 춤을 추고 있었지요. 마치 땅바닥에서 뜨거운 숨을 연신 내쉬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등줄기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도 금세 또 흐르는 그런 날이었답니다. 머리 위로 쨍하게 내리쬐는 햇살은 비록 따가웠지만 저는 그 햇살 아래에서 제가 직접 농사지은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이 늙은 몸으로 땀 흘려 가꾼 귀한 것들이었어요. 푸릇한 상추는 아침마다 제가 직접 물을 주어 한 입 한 입 애지중지 길러낸 아이들이고, 탐스러운 고추는 빨갛게 익어가며 마치 날 좀 보소하고 외치는 듯 했지요. 흙 묻은 감자와 단단한 애호박, 그리고 통통하게 연근 강낭콩은 제 늙은 손으로 흙을 일궈 씨앗을 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가며 얻은 생명의 결실들이었답니다. 다른 이들은 농사지를 땅이 척박하다 해도 제게는 그 넓은 밭이 작은 쉼터이자 생명의 텃밭이었어요. 그 밭에서 보내는 시간은 저희 오랜 삶의 철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일상이었지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시계가 초침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사이에도 바구니는 여전히 가득했고 제 얼굴엔 피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아마 한두 시간쯤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해가 한 뼘이나 더 기울었더라고요. 온몸은 나른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답니다. 푹푹 찌는 날씨 탓인지 아니면 다들 갈 길이 바쁜지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삐 걸음을 옮길 뿐 제 노점 앞에는 선뜻 멈춰 서질 않더군요. 간혹 지나가던 젊은 엄마들이 제 옆을 지나면서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부지런히 그늘만 찾아다녔지요. 시끌벅적한 차 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사람들. 소리 속에서 저는 마치 세상과 잠시 단절된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저 주름진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기다릴 따름이었어요. 팔리지 않는 농작물을 보며 초조해하기보다는 이 자리에 앉아 이 세상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에 더 의미를 두었지요. 나이가 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느릿느릿하게 느껴지는 법이니 이렇게 잠시 앉아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이 물건들을 팔아 제가 아끼는 곳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평생 남을 돕는 것에 작은 기쁨을 느꼈던 사람이었으니 이 자리에서 만나는 인연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었지요. 사실 이 자리까지 나와서 농작물을 파는 이유도 순전히 저의 작은 즐거움을 위한 일이었답니다. 삶이 너무 편안하면 나태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땀 흘려 일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저에겐 보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텅 빈 바구니를 보며 싱긋 웃을 날이 오겠지 하고 혼자 작은 기대를 품어 보았답니다. 그게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확신이 저에게는 있었지요. 제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시원한 교복을 입은 한 남학생이 멈춰 서는 거예요. 폭염 속에서도 어딘가 시원해 보이는 하얀 와이셔츠와 단정한 교복 바지가 유난히 눈에 띄었지요. 저는 이미 1시간 넘게 땀을 흘리고 있었기에 그 아이의 깨끗한 모습이
제게는 마치 한 줄기 시원한 바람 같았답니다. 어딘가 제가 자주 보던 공방 앞에 들르던 아이 같았어요. 제 바구니 앞을 쓱 지나치지 않고 제 앞에 멈춰 선 것도 어쩌면 인연이겠다 싶었지요. 학생은 손으로 햇볕을 가린 채 저를 물끄러미 살피더군요. 햇볕 때문인지 아니면 조금 쑥스러워서인지 시선을 약간 아래로 두고 바구니 안농작물 이름을 조곤조곤 묻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거 상추예요. 와 싱싱하다. 이건 뭐예요? 하며 참 성의껏 묻는 아이였습니다. 제 귀가 잘 들리지 않아도 그 아이의 다정한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지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에게 말을 걸 때 스스럼 없는 예의와 함께 맑은 호기심이 느껴졌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큼지막한 애호박을 가리키며 이건 애호박인데 오늘 아침에 밭에서 바로 따온 거야. 얼마나 맛있다고 하고 대답해 주었어요. 학생은 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한참 농작물들을 요리조리 살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여느 철없는 아이들과는 달라 보였지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저런 물건에는 통 관심이 없던데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다가 드디어 한 손으로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할머니 저 상추랑 강낭콩 조금 사려고 하는데요. 순간 제 얼굴에 절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첫 손님이었으니까요. 뜨거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작은 활기랄까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아이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스치는 것이 보였어요. 물건 값을 치르려고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하는 짧은 탄식과 함께 눈을 질끈 감는 겁니다. 이리저리 지갑과 주머니를 살피더니 제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현금은 5만 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서요. 잔돈이 없어서 어떡하죠? 잔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 학생이었지요. 그 순진한 모습에 저는 절로 웃음이 나왔답니다. 아이고 그럼 어쩌나 하면서도 그 아이의 난감한 표정이 너무나도 귀여웠어요. 제가 난처해 하는 걸 본 그 아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주저없이 잡는 거예요.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받고 올게요. 근처 가게에 가서 여쭤볼게요. 처음엔 그 낯선 손길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아이고, 이 늙은이 손은 좀 잡지 마라. 남들 보기 민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아이의 잡은 손에서 티 없이 맑은 순수함과 함께 저를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지요. 제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조그만 손으로 늙은 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마치 제 삶의 고단함을 포근히 감싸 안는 듯한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그 아이가 가시죠, 할머니. 저기 핸드폰 가게에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며 저를 이끌고 근처 핸드폰 가게로 향했답니다. 젊은이의 빠르고 활기찬 걸음과 달리 제 발걸음은 더디기 짝이 없었지요. 몇 발자국 걷다 보면 금세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제게 재촉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발을 옮겨 주더군요. 심지어 제가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면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어요.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제게 살짝 미소까지 지어주며 괜찮다고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요. 그 배려심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답니다. 핸드폰 가게에 도착해서도 그 아이는 점원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제 5만 원짜리
지폐를 10,000원짜리로 바꿔달라 부탁했어요. 저는 그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잠시 후 그 아이는 성공적으로 잔돈을 바꿔서 제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특하고 고마운 마음이 차올랐지요. 그리고는 농작물의 값을 치르려는 듯 주머니를 뒤적이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는 거예요. 저는 그저 그 아이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울 따름이었지요. 제가 농작물을 팔아 얻는 돈은 사실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커다란 잔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게 건넨 돈은 물건값보다 훨씬 많은 30,000원이었습니다. 분명 상추와 강낭콩 조금이었으니 1,000원에서 2,000원 남짓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아이고 이게 뭐야? 민수야. 할머니가 그렇게 비싸게 안 받아. 하며 물건을 더 주려 했지만 그 아이는 극구 손사래를 치며 돈만 드리고 돌아가려 했어요. 저의 작은 반전이라면 반전이겠지만 이런 아이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더군요. 저는 그저 손사래를 치는 학생에게 거듭 물건을 더 가져가라고 권유했어요. 제 선의를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아니, 민수야, 뭘 그렇게 많이 줘? 할머니 다 못 받아. 너 이거 다 가지고 가서 써야 할 돈 아니냐? 하는 제 말에 그 아이는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그 어린 학생이 힘들게 모았을 비상금일 텐데 말이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제가 온전히 다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한들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함부로 받아 넘기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끈질긴 권유에 결국 그 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바구니 안을 한번 쓱 훑어보고 강낭콩 봉지 하나를 집어 들더군요. 그 통통한 강낭콩 봉지를 들고서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가져갈게요, 할머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 아이의 땀으로 젖은 교복을 보며 그 마음 씀씀이가 참 대견하고 고마웠답니다. 물건을 더 주려 했던 제 마음과 더 받지 않으려는 그 아이의 착한 마음이 서로 배려하며 오가는 순간이었지요. 그 아이는 돌아서는 저에게 연신 허리를 숙여 꾸벅꾸벅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떴지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는 목소리가 멀어져 갈 때까지 저는 한참을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뻤어요. 걔 이름이 아마 김민수라고 했던가. 세정중학교 학생이라고 교복에 적혀 있었는데 뉴스에서 보았던 그 착한 김민수 학생의 이야기가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왠지 이 아이가 그 착한 김민수 학생일 것만 같았어요. 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지요. 그 여름날 제게 찾아온 작은 기적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김민수 학생이 떠나가고 난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뿜어져 나오던 지열도 이글거리는 햇볕도 더 이상 제게는 버겁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저 마음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한 온기가 제 온몸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마치 폭염 속에서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을 만난 것처럼 제 지친 마음은 그렇게 편안하고 아늑해졌어요. 한여름의 떼약볕이 피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마음에 따스한 훈기를 불어넣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그 아이에게 제 물건값을 받긴 했지만 제 마음은 그저 계산적인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제게 건넨 김민수 학생의 30,000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큰 마음, 잔돈이 없어도 저를 돕고 싶어 하는 그 열정과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줄 줄 아는 진정한 배려심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보석처럼 느껴졌어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심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 여름의 어떤 바람보다 시원하고 시원했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꾸만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고 세상이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 제 자리를 지키며 이 늙은 몸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스쳐 지나가는 시선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제 안에서는 김민수 학생의 선한 마음이 작은 불꽃처럼 피어오르며 세상을 밝히는 듯 했지요. 며칠 뒤였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길가의 노점에 앉아 있는데 저를 알아보는 몇몇 이웃들이 갑자기 다가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만난 그 세정중학교 학생 이야기가 난리가 났대요. 영상 보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아이가 다 있죠? 저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무슨 소리요? 하고 되물었지요. 알고 보니 제가 길가에서 만났던 김민수 학생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휴대폰을 들이대며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아이의 꾸벅거리는 인사와 땀에 젖은 교복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가게로 향하던 그 착한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확신하게 되었지요. 온 세상이 그 아이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한 중학생의 선행이 거대한 파문이 되어 사회 전체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재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가진 진정한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는 세정중학교에서 김민수 학생에게 전교생 앞에서 모범상까지 수여할 예정이라고 들었을 때 저는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구나 싶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그 아이는 충분히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을 보니 저절로 흐뭇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다는 소식을 들으며 저는 제 오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저기 길거리에서 농작물을 파는 건 다른 이유에서였지요.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저의 부는 이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제 나름의 방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꾸밈없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저희 오랜 취미이자 연구였지요. 평생 열심히 일군 사업으로 조용히 재산을 모아온 사람이었지만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가였어요. 길거리에서 농작물을 파는 것은 제 넓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건강한 채소들을 직접 팔아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이 세상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였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저처럼 허름한 노인에게도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싶었달까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김민수 학생에게서 그 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김민수 학생이 저에게 건네준 3만 원은 그 아이가 제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이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답니다. 그 순수한 비상금이 가진 가치는
그 어떤 천문학적인 금액보다 값지다고 생각했어요. 제 비서가 세정중학교 김민수 학생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더군요. 회장님, 이 학생이 기사의 주인공인 듯합니다. 매우 곤란한 가정 형편 속에서도 그 바른 마음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저는 말없이 비서가 건넨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아이의 마음은 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 아이였구나.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저는 제 비서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평소 저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비서도 이번만큼은 제 결정에 깜짝 놀란 눈치였지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충분히 그만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세정중학교 교장실에 저의 법률 대리인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놀라운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그리고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김민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김민수 학생이 평생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저의 이 뜻밖의 결정에 학생은 물론 학교 전체, 심지어 김민수 학생의 부모님까지 충격과 함께 큰 감동에 휩싸였지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이기적 같은 소식에 김민수 학생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저의 목적은 김민수 학생이 가진 밝은 마음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지 제가 드러나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의 진짜 모습과 스케일 큰 보답은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처럼 또 다른 파문으로 세상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사람들은 얼굴 없는 기부천사 할머니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지요. 그 후 김민수 학생은 제 도움으로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놀라운 성적 향상을 보여주며 주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비상금이 세상에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 아이는 저를 찾아와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저는 항상 그 아이에게 말해 주었답니다. 민수야, 이 모든 것은 내 순수한 마음이 일군 결과란다. 이 인연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되렴. 저는 변함없이 가끔씩 노점에 앉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사람들은 그 채소 파는 할머니가 실은 지역사회에 큰 선행을 베푸는 숨겨진 거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정도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를 향한 존경심을 담아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김민수 학생의 순수한 마음과 저희 따뜻한 배려는 마치 메아리처럼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감을 주며 이 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장 뜨거웠던 여름날의 작은 만남은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고 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며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정말 뿌듯하네요. 때때로 세상이 메마르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선한 영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김민수 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이 늙은이에게도 그런 귀한 배움의 기회를 준 김민수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